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겁니다. 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리 보수 진영이나 우파 진영에서 이제 뭐 SNS나 아니면 어떤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의 전국을 좌파와 우파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적행위예요. 지금의 싸움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좌파와 우파는 쉽게 말하면 좌가 있으면 우가 있잖아요. 네?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그 생리 자체가, 네?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지지 않으면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 그 체제 자체가 유지를 못합니다. 네? 경제적으로 성장이 있으면은 분배를 소외하고 성장만 강조한다? 그러면 가진 자들만, 1%를 가진 자들만 극소수고 99%가 못 가져가지고 당장 하루 한 끼 먹기 힘들다? 그럼 민주주의가 존속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과거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때 장담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보면서 많이 이제 수정이 됐죠. 진정한 참된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가 어울립니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보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눈이 그러죠. 뭐 자유한국당이 그 이념 스펙트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까 말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해방 직후에 이미 남한에는요 남로당 세력들이 70% 넘게 장악했었습니다. 제주 4.3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국민들 마음속에는 좌파, 진보라는 의식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박정희 대통령 가장 존경하고 우려보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우파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분의 삶을 보세요. 뭐가 봐서 그분이 우파고 그분이 뭐가 봐서 그게 보수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알다시피 남로당 출신이고 남로당의 육군 총책이었습니다. 연락 총책을 맡았던 분이에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암기력도 뛰어나고. 네? 그 공산당 남로당 세력들이 박정희를 정말 귀한 인재로 영입을 해가지고, 왜? 박정희 그 형이었던 박상희 씨가 그분도 남로당의 핵심이었거든요. 결국 그때 군경에 해가지고 그 총살당했죠. 총살 아니고 어쨌든 그 총격에 의해가지고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박정희도 당시에는 남로당을 가입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게 핵심적으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역사의 아이러니죠. 역사의 아이러니가 한마디로 6.25가 터지기 직전에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서북청년단, 그들이 또 군부에 내도 많이 들어오고 방첩기관에도 많이 들어갔죠. 그들은 왜? 반공무시험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군부 내에 있는 이제 공산주의자들 색출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박정희를 잡은 거예요. 박정희라는 인물을 잡아가지고 박정희 사형시키려고 딱 하니까 보니까 너무나 똑똑해요. 네?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인재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첩대장이었던 이런 분들이 박정희 그때 잡혀있던 그 사람을 이제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공산주의의 허구, 이런 것들을 일깨우다 보니까 결국 박정희는 그때 당시에 전향을 했습니다. 그분이 전향을 자기가 몰랐구나. 공산주의가 이렇다는 걸. 왜? 북에서 경험하고 내려왔던 그들이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갖고 설득하고 전달하니까 그분이 돌아섰던 거예요. 이게 역사의 방점을 찍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그때 당시에 박정희가 전향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6.25 때 남로당 박헌영이가 다짐했던 것처럼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은 군부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적화된다. 장담했던 게 박헌영이었거든. 김일성이한테. 그게 뭐였냐면은 박정희라는 인물이 전향한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6.25가 터지기 직전에 박정희가 전향하면서 남로당 조직을 다 부는 바람에 그게 숙정 작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6.25가 터지기 전에 군부 내에 있던 남로당 세력들 다 일소가 된 거예요. 일소가. 이게 역사의 사실입니다.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완전히 전향에 돌아섰지만 결국 그분이 5.16 혁명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5.16 혁명을 일으킬 때도 미국에서는 솔직히 좋지 않게 봤습니다. 왜? 과거 빨갱이였던 남로당이었던 그런 출신이라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김종필이라든가 박정희 참모 그들은 아니다고 이미 전향을 했고 정말 반공의식에 투철하다고 그렇게 설득 결국은 이제 그 인정을 받아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적 팩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의 시초가 누구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때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시죠. 그분이
의견 건의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없는 사람들, 우리 가난한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이런 가난의 대꾸를 하지 말자. 함께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네? 뭘 봐서 그분이 보수라고 하십니까? 자기 기독교만 쥐고 있는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박정희야말로 진정한 진보입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진정한 진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보와 보수와 싸움이라고요? 지금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제발.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좌파를 가장한 불순 세력입니다. 불순 좌파나 종북 좌파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위장된 거짓으로 뭉친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태극기 집회할 때 서울에서 많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거짓에 맞서가지고 오로지 진실만이 거짓을 이긴다고. 네? 그렇게 외치지 않았냐고요. 지금의 싸움은 우파의 좌파의 싸움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에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우리가 현 전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잡힙니다. 왜? 하나만 보더라도 이현주 의원 있죠.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이 탄핵 때는 앞장서가지고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근데 지금 이현주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보수진영의 국회의원들보다 앞장서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그들의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일부에서 보면은, 이현주는 그래도 좌파이기 때문에 우리 적이다라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들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세력들이야말로 바로 우리 애국 보수진영에 잠입한 보수 괴멸 세력들입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진정한 진보 세력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네? 참된 진보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얼마든지 동지가 될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향했듯이 네? 박정희 그 정말 남로당의 핵심이었던 그 인물조차도 진실을 알게 되니까 거짓에 벗어나가지고 동지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보수의 기둥이 됐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우리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의 이 싸움 우리는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그 영화 출국 영화 보셨나요? 출국 영화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됐지만 지금 이 현 정부에 의해 가지고 아예 뭐 탄압을 이래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접할 기회가 많이 상실됐죠. 근데 그 출국 영화를 보면은 거기도 적나라하게 나와요. 네? 출국 영화는 그 주인공이 뭡니까? 네? 이범수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철저한 진보학자예요. 네? 좌파, 우리가 말하는 좌파, 철저한 진보 경제학자였습니다. 독일로 그때 유신 정권이 유신헌법 개혁에 반대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물러가라고 데모하던 그 앞장 선두했었던 사람이 당사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망명 신청해가지고 독일로 망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북한 공작으로 해가지고 쏘간 거죠. 희망을 한 거죠. 야, 뭐 학자 당신 또 마르크스 경제학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니까 뭐 남한이나 이런 데서 안 알아주죠. 마르크스 경제학은. 근데 북한에서 알아주니까 이 사람 혹한 거예요. 아, 내 학문이 북한에서는 야, 내 학문이 국가 경제를 일으켜 줄구나. 거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북한에 자기 발로 들어갔던 거예요. 가지고 이끌고. 그 잘못된 그 선택을 한 그 순간 북한에 도달하자마자 뼈저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야, 쏘갔구나. 이 지옥이구나. 이건 정말 지옥이구나. 어떻게든 이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함께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과정을 그린 게 출국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걸 보세요. 네? 정말 진보, 우리가 말하는 진보나 좌파의 핵심적인 있던 그 사람들조차도 북한의 거짓된 실상을 직접 경험하고 나오니까 충격을 받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지금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전향했던, 과거의 운동권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전향했던 사람들 다 그런 류들이에요. 네? 우리가 그 강철서신, 김영환이라는 사람들 알잖아요. 강철서신. 과거 운동권의 핵심 인물, 그 존경받던 그 인물조차도 북한의 현실을 다 알고 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던 게 완전하게 틀리니까. 야,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김영환 같은 사람조차도 돌아서고 많은 좌익진영에 있던 사람, 그 정치인들이 다 돌아서가지고 자유한국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이제 그 합류하게 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파 우파의 싸움이라고요? 그럼 누구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내 지금 함께 있는 우리 동지하고 싸우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건 적을 이롭게 하는 거죠. 이적행위죠 한마디로. 적은 소수입니다. 거짓된 세력들, 불순 세력들, 좌파를 위장한, 진보를 위장한 그 거짓된 세력들 소수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수의 진보 진영들을 기망을 해서 그 세력을 좀 확장시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행정국은 절대 우파나 좌파의 싸움, 그리고 보수나 진보의 싸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뭐 리더하시는 분들 제발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우파 진영 내도 거짓된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아시죠? 그 지난번에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 때도 참 기가 막히죠. 네? 그 5.9 보궐선거죠. 5.9 보궐선거 때. 네? 부정선거했다 하면서 그때 당시 선거 끝나자마자 투표용지가 두 가지다. 여백 있고 없고. 그리고 뭐 선관위에서 투표함이 전체 다 교체됐다. 이런 미친 소리들을 그들이 선동했습니다. 책임도 못 지는 자들이. 바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한성주 장군님입니다. 이 자리에 불려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성주 장군님, 그때 정말 몰라가지고 그렇게 선동한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문재인 정권 누구도 원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보궐대선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불만, 그런 반감은 저도 가졌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게 다 거짓인 거 사실 일단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아신다면 빨리 사과를 하십시오. 거짓을 털어내십시오. 털어내시고 우리 애국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슈를 갖고 우리 앞에 이끌어 주셔야지 과거의 그 거짓 선동, 명백한 거짓 선동을 실컷 자행했고 한마디도 사과한 것 없이 또 새로운 것으로 애국 국민들을 이끌고 간다? 이거는요, 정말 그는 이적 행위보다 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성주 장군님이나 지금 또 지금 나오는 그 김일성 교수, 그 김일성 교수도 지금 그거죠. 그 문현동 금독을 관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몰상식한 스스로 책임도 못 지는 그런 말들을 우리 애국 진영에다 막 퍼트려놔가지고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게 옳고 그런 걸 구분도 못하고 진실과 거짓도 구분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저거 지적하고 질타하면 제발 진실을 확인하고 하나라도 제발 돌다리도 두드러기만 건네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 저한테 대묻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 저렇게 거짓말 많이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거짓말하는 게 뭐 어때서? 우리도 좀 거짓말도 되지 않느냐고. 난 당당히 그런 얘기예요. 자, 어설픈 거짓으로 거짓에 숙이고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하세요?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설픈 거짓인데 100점 100패죠. 오로지 진실만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거짓을 정말 거짓의 수계를 이기려면 문재인보다 더 악한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을 이기죠. 제압할 수 있죠. 네? 어설픈 거짓으로 어떻게 거짓 수계에 맞서 싸웁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리글 마인드 연구소의 조문숙 소장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나 이분도 솔직히 내가 연락처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내가 정말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조문숙 소장이 그때 당시에 보궐 대통령 임기가 이미 끝났다. 네? 그렇게 선동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법학자라면서. 판사 출신이라고 본인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봐도 아니 이거는 중고등학생이 살펴봐도 헌법과 공직선거법 내용을 살펴봐도 단일 선거인 대통령 선거는 보궐임기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효가 되는 그 즉시 대통령 선거를 60일 내에 치러야 되고 치르게 되면 임기의 5년은 보장되고 헌법에서 보장합니다. 네? 임기가 지금 잔여 임기라는 적용이 되는 거는 단일 선거가 아닌 동시선거죠, 동시선거.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동시선거일 경우에는 임기가 같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아웃되는 사람들은 남은 임기라는 잔여 임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여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을 때는 선거를 안 치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법에 내리는데 이 조문숙이라는 자가 리글 마인드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선동하다 보니까 우리 애국 많은 동지들이 그들의 말이 저 사람 전문성이 있다, 판사 출신? 그 전문성에 기망을 당해가지고 그들 말 무책임한 거짓 선동에 쏘아가지고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애국진영 보수 우파진영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사대분도 마찬가지죠. 사대분이 그때 사기 대선에 지난 우리가 보궐대선에 진짜 사기는 뭐냐면요. 투표 응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후진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아니 후진국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 때도 하지 않는 짓이라고요. 네? 어떻게 선관위에 해가지고 경찰까지 동원돼가지고 네? 모든 참관인과 다 합작을 해가지고 투표함을 동시에 다 바꿔치겠다? 이런 미친 소리들 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유는 정말 이를 연예 그럼에도 계속 버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보수 괴멸 작전 세력들입니다. 이거 진영 절대 아닙니다. 지난 5구 보궐대선의 진짜 부정은요. 대부분에 의한 선거 개입입니다. 대부분에 의한 선거 개입. 그게 진짜 부정선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몸, 한 뜻이 돼가지고 질타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리 바로 그겁니다.